자,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 메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카메라 메뉴는 설정은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설정도 있고 또는 촬영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꾸거나 바뀌어야 하는 것도 맞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 세팅을 할 때, 메뉴 세팅을 할 때, 뭘 해야 될지 막막하니까, 일단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설정 값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릴 거고, 그 설정 값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그 단계나 그런 것들에서 다른 기능은 어떨 때 사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할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자기 개인의 고유의 설정 값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설정 값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서 메뉴로 들어갔어요. 이걸 하기 전에 공장 초기화를 먼저 할 거예요. 설정 값을 완전히 카메라가 회사에서 처음 샀을 때 설정되어 있는 설정 값으로 일단 카메라를 리셋을 할게요. 자, 여기 카드 포맷이 아니라 어디 있을까요? 공장 초기화. 모든 카메라 설정 해제. 요거를 클릭해서 저장된 모든 카메라 설정을 해제. 그러면 처음 카메라가 만들어졌을 때 카메라 회사에서 제공했던 그 설정 값으로 아마 다 돌아갔을 거예요. 자, 사용자 정의 기능도 모두 해제하고, 자, 요 위에 있는 버튼들 먼저 보면 여기 지금 별 모양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것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따로 모아놓는, 그러니까 페이버릿 메뉴죠. 그거를 따로 저장해 놓는 그런 거고요. 여기서 마이 메뉴 탭이랑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이거는 촬영 모드, 촬영 상황, 촬영 설정을 촬영 값을 설정하는 그 메뉴예요. 제일 처음에 여기에 보면은 1부터 6까지 있어요. 각각의 번호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메뉴들이 있고, 요 위에 걸로 내리고 이렇게 올리고 이걸로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첫 번째 화질은 자, 여기 보면 RAW라고 있고 밑에 JPEG 이 두 가지가 크게 나눠져 있고, 거기에 또 뭐 이렇게 있는데, 이 RAW와 JPG는 자, 여기 앞에 있는 요 버튼은 요 앞쪽에 카메라 위에 있는 걸로 조절을 하라는 뜻이고, 요 동그란 버튼은 요 옆에 있는 멀티 다이얼로 조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일단 알아두시고, 자, 보자. 요걸로 조절이 안 되는군요. 예, 그래요. 자, 로우 파일은 비압축 원본 파일을 뜻해요. 이것은 굉장히 고화질의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파일 포맷입니다. 이 파일 포맷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이 카메라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화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닫고. 자, 그래서 여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2학기 때부터는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할 텐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는 지금 로우 파일로 만든 다음에 현상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로우 파일은 꺼두고 밑에 JPG만 가지고 할 거예요. 대신에 JPG에서 화질은 여기 보면, 자, 여기 이런 그래서 여기에 보면 JPG 지금 변환하고 있는데, 요거는 JPG로 찍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 로우 파일을 꺼놨기 때문에 그건 설정이 안 되고, 지금 은행잎 모양으로 되어 있는 4분의 1 호가 있고, 그 옆에는 약간 거칠은 계단 그림이 되어 있고, 그쵸? 이건 화질을 뜻해요. 옆에 있는 L은 L, M,
S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화소의 크기, 해상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그 옆에 각 크기별로 매끈한 은행잎 모양, 그 다음에 계단식 모양, 매끈한 모양, 계단식 모양 있는 거는 고화질, 저화질. 매끈한 게 고화질이고 계단식이 저화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때 카메라 세팅은 JPG는 반드시 L, 라지의 매끈한 모양, 고화질. 요 화질로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하면 좋습니다. 자, 요 위쪽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그 최고 화질로 JPG로 만드니까 화상의 크기는 약 30메가, 크기는 6720에 4480의 크기의 해상도를 갖춘 고화질 JPG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로는 지금 9558장 약 그 정도를 촬영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좀 낮추니까 9999는 9999장이 아니라 10,000장 이상을 찍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크기도 반으로 줄었죠.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미디움 크기로 고화질 하니까 이게 줄었죠. 해상도가 줄고 파일 크기는 13메가로, 아까 30메가에서 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죠? 자, S로 하면 화질 한 장당 크기가 7.5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해상도는 3360에 2240, 그만큼 더 작아졌다는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크기를 S2, S3는 거의 뭐 핸드폰보다도 작은 720에서 720-480이면은 뭐 옛날 구형 핸드폰에나 될 정도죠. S2 정도, 이 정도만 돼도, 이 정도는 돼야 적어도 유튜브 정도에 올릴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돼도 벌써 2.5메가. 굉장히 작은 파일 사이즈입니다. 핸드폰으로 치면은 작지 않지만 이건 그 고화질 DSLR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크기인 거죠. 그래서 여튼 여러분들은 카메라를 빌려서 촬영을 할 때 반드시 요 뒤에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최고 화질의 최고 크기, 최고 해상도의 최고 화질로 촬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는 듀얼 픽셀 로우. 아이고, 왜 자꾸 잘못 눌리냐. 듀얼 픽셀 로우. 요거는 뭐 굳이 여기서 이 카메라부터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사용할 일은 없으니까, 뭐 이거는 듀얼 픽셀 로우는 그 화질을, 그러니까 로우 파일을 훨씬 더 고화질로 만들 때 사용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정확한 거는 당연하게도 그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올려드렸던 매뉴얼을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카메라마다 각각의 가지고 있는 약간씩의 그 디테일들은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라고 해서 모든 카메라를 다 알 수는 없어.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거는 그때 상황 봐서 필요하면 매뉴얼 찾아보고.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던 그 매뉴얼 파일은 PDF니까 그 핸드폰에서도 읽을 수 있으니까 핸드폰 어디에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 꺼내서 원하는 페이지 찾아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재생 시간. 이거는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요 LCD 화면에 그 찍은 사진이 보여지는 시간을 말해요. 보통 2초, 4초, 8초 홀드는 다음번 그 셔터를 누르기 전까지 계속 켜져 있는다는 뜻이고요. 해제는 아예 보이지 않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제해 놓고 촬영을 해요. 굳이 찍을 때마다 뒤에 LCD로 확인을 안 하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찍고 보고 할 때는 2초, 그 다음에 익숙치가 않을 때는 한 4초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찍으면은 촬영하고 나서 찍은 거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찍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촬영하다가 중간에 찍은 거 보고 싶으면 요 버튼 누르면 되니까, 요 플레이 버튼, 요 버튼을 누르면 되니까, 이거는 뭐 굳이 이거 길게 설정해놔봐야 배터리만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표시음은 셔터를 누르거나 초점이 맞았거나 이렇게 동작할 때 소리가 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조용해야 되는 데서는 요 삐빅 소리라는 것도 굉장히 시끄럽죠. 그래서 요거를 표시음을 해제해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터치로 해놓으면 뭐 저기 보자. 소리가 안 나네요. 터치에서는. 설정을 해놓으면 터치할 때도 소리가 나죠. 이렇게. 자, 요거는 자, 설정으로 일단 해놓읍시다. 다음에 카드 없이 셔터를 누름. 이거는 카드를 넣지 않고도 셔터가 눌리는가 안 눌리는가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해제해 놓으세요. 셔터 누르는 거 설정해 놓으면 카드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가끔 그러니까 필름 안 넣고 사진 찍는 거야. 총알 안 넣고 총 쏘는 거지. 그럴 수 있으니까 반드시 누름을 설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요거 쓸 때는 만약에 이제 카메라하고 컴퓨터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카드를 넣지 않고 직접 연결을 한 상태에서 찍는 대로 바로 컴퓨터로 저장을 시키는 그런 기능을 활용할 때는 요거를 켜놓고 촬영을 해야지 셔터가 눌리겠죠. 자, 렌즈 숫자 보정은 크게 저건 없어요. 요거는 자동으로 렌즈에 저거를 찾아오기 때문에 뭐 이거는 굳이 켜놓거나 안 켜놓거나 상관없습니다. 왜곡 보정도 뭐 켜놔도 좋죠. 렌즈라는 게 숫자라는 게 각각 렌즈가 구면이기 때문에 그 주변부하고 가운데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생겨요. 그런 걸 숫자라 그래요. 그 빛이 들어오면서 쭉 직진에 들어오다가 꺾이거든. 만나는 유리면의 각도에 따라서 그 꺾임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번지는 현상도 생기고 하는데 그거를 보정하는 기능인데 뭐 다 켜놓으면 됩니다. 꺼놔도 상관은 없고요. 자, 다음에 외부 스피드라이트 제어. 이거는 켜볼까요? 플래시라이트, 그러니까 그 사진용 조명기구 반짝하는 플래시라이트를 연결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카메라에 붙이는 게 아니라 외부에 별도의 플래시라이트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플래시를 설명할 때, 플래시 기능을 설명할 때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그걸 사용할 때, 실습할 때. 지금은 플래시가 없어서 의미는 없어요. 플래시 발광 설정은 설정해 놓으면 되죠. 그리고 이 TTL은 캐논 자체의 그 스피드라이트를 연결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오토 플래시 모드 다 이렇게 그냥 기본 설정 상태로 두면 됩니다. 설정 초기화해서 꺼져. 없어서 안 된다 그러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노출 보정 AEB 오토 익스포저 브라켓팅 설정 노출 보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출 보정은 그 자동 노출로 찍어도 너무 밝게 나온다 그러면 보정 값을 어두운 쪽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너무 어둡게 나온다 그러면 밝은 값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0에다 맞춰두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브라켓팅. 이건 뭘까요? 이거는 브라켓팅이라는 기능입니다. 브라켓팅은 그 AEB라고 여기 써 있죠. 이 오토 익스포저 브라켓팅은 이걸로도 되나? 안 되는군요. 오토 익스포저 브라켓팅은 자동으로 카메라가 3커트 내지 5커트를 촬영을 해요. 어떻게? 노출 값을 각각 다르게 해서 그거를 자동으로 그러니까 촬영하도록 설정하는 그 기능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정하는 값이 요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 익스포저 이렇게 해놓으면은 오토 익스포저 브라켓팅이 활성화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스톱, 반 스톱, 3분의 1, 3분의 2, 한 스톱, 두 스톱, 세 스톱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사용을 안 하니까 일단 꺼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노출 보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두운 사진을 밝게 자동이라서 내가 그 노출 조절을 못 하는데 사진이 계속 어둡게 나온다. 주변부가 밝아서 그러면 요거를 밝은 쪽으로 올려서 사진 밝기를 조정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노출 보정 말 그대로 그거를 설정하는 거예요. 노출 보정. 그 다음에 ISO 감도 설정. 감도는 카메라가 빛을 받아들이는
민감성을 뜻하는 거예요. 이걸 자동에 놓으면 여기 오토가 돼 있고, 여기서 이거를 아까 몇이라고 했었죠? 200에 놓고 촬영하는 게 좋다고 했었죠. 카메라 설명할 때. 통상적으로 아주 밝을 때는 100.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두운 데서도 사진이 밝게 찍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가 생긴다? 노이즈가 생긴다. 노이즈라는 지글지글한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 숫자는 가능하면 밝기가 담보되는 한 어둡게 놓고, 그러니까 작은 숫자에 놓고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할 때 좀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오토에 놓고 찍으세요. 사진에서는 보통 100이나 200, 아주 맑은 날 바깥에서 촬영할 때는 100, 그리고 보통 일반적일 땐 200, 그리고 조금 어둡다 싶을 때는 400, 실내에서 찍는다 그러면 한 1600이나 3200 정도 놓고,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노이즈가 굉장히 억제가 잘 되기 때문에 뭐 6400까지도 괜찮다, 뭐 3200도 괜찮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3200 이상을 놓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하지만 영상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영상은 한 커트를 찍어놓고 그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컷이 지나가기 때문에 노이즈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UHD 고화질이나 이렇게 촬영할 때는 노이즈가 분명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ISO를 낮춰놓고 촬영을 해야겠죠. 자, 정지 영상 범위, 자동 범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기본 세팅으로 두시면 됩니다. 네. 자, 다시 메뉴로 가서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 뭘까요? 이거는 해제 상태로 두는 게 맞습니다.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을 잘못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보는 찍히는 것, 내가 원하는 카메라를 설정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찍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보는 것과 실제 찍히는 것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항상 자동화 기능들은 가능한 한 꺼놓고 찍는 게 좋아요. 이거 M 모드라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되네요. 자, 저 해제, 저 표준, 고 자동 밝기를 해주는 거 해제해 놓고 촬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을 희게 표현한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흰색을 희게. 우리 눈은 색 순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자동으로 주변 빛의 그 색깔과 상관없이 그 빛의 색깔에 따라서 흰색을 흰색으로 인식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기능이죠. 그 기능은 우리 뇌가 눈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뇌가 저거는 원래 흰색이야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하지만 카메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들어온 빛을 이게 흰색인지 빨간색인지 뭐 파란색인지 알지 못해.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눈과 비슷하게 맞추는 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오토 화이트 밸런스 AWB로 놓으면은 눈처럼 약간 그게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조금 맞춰주는데 이게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화이트 밸런스를 매번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토 화이트 밸런스에 놓고 촬영을 하는데 맑은 날 밖에서 찍는다 그러면 태양광 약 5200 켈빈도 놓고 촬영을 하고요. 짙은 그늘, 건물 그늘 안에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 설정을 해놓고 찍습니다. 약 7000 켈빈도. 뒤에 K는 켈빈도의 약자예요. 구름이 가득 낀 흐린 날이다 그러면은 요 구름 모양에다 놓고, 그 다음에 텅스텐광, 이거는 어떤 실내 카페나 뭐 이런 실내에 들어가면 전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왜 노란색, 노란빛이 많이 도는 약간 불그스름한 빛이 많이 도는 그런 조명으로 장식 내부를 밝히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죠, 실내에서. 그럴 때 놓는 게 이 텅스텐광입니다. 여기다 놓으면 약 3200 켈빈도, 보통 3200에서 3400 켈빈도가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다 놓고 촬영을 하면 이 붉은색, 요거를 만약에 그런 요 텅스텐 빛이 있는 데서 햇빛에 놓고 찍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그스름하게 나와요, 사진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해서 여기다 놓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는 백색 형광등이 있는 상황에서 촬영할 때 여기다 놓고 찍습니다. 근데 요즘의 형광등은 선파장 형광등이라 그래서 거의 태양광에 놓고 찍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번개 모양이에요. 번개 칠 때 찍는 게 아니라 플래시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색온도 설정입니다. 근데 이 플래시는 캐논 플래시일 경우에 여기다 놓으면 맞아요. 캐논에서 나온 거는. 왜냐하면 이 카메라가 캐논 거니까. 문제는 니콘 플래시나 아니면 그 외에 플래시만 전문으로 만드는 브랜드의 플래시를 사용하면 여기다 놓으면 안 맞아. 그럴 때는 별도로 색온도를 조절해야 돼요. 어떻게? 이 자리에서. 사용자 설정으로. 자, 사용자 설정에 놓고 색온도를 조절을 하면 흰색을 따로 맞춰야 돼요. 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사용자 설정해 놨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죠. 여기다 놓고 렌즈 앞에다가 흰 물체를 가져다 놔야 합니다. 자, 볼까요? 이건 이미 찍은 거를 사용을 해야 되네요. 다시 여기서 자, 봅시다. 자, 어떤 식이냐면 일단은 여기서 먼저 찍을게요. 앞에 놓고 흰색을 놓고 AF를 AMF로 바꾸고 자, 흰색이 가득 들어오게 지금 마스크로 흰색을 놨는데 그림자가 져서 노출을 치고 촬영을 했습니다. 자, 이 이미지가 하나가 들어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마지막에 찍은 거 요걸로 셋 요걸로 설정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흰색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색깔이 뭐가 됐건 간에 이 앞에 있는 피사체를 뭘 찍었건 간에 지금 요걸로 요 마스크로 그 흰색 균형을 맞춘 거거든요. 뭘 찍었건 간에 지금 화면 안에 가득 차 있는 색깔을 흰색이다. 그렇게 조절을 할 거다라고 강제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매뉴얼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기능이에요. 요거는 화이트 밸런스를 잘 맞출 줄 알고 또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사용하면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폭망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은 쓰지 말고 지금은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사용하는 걸로 해요. 자, 이 색온도 기능은 실제로 숫자 단위로 100 단위의 색온도를 직접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다이얼을 가지고 돌려서 조절할 수 있어요. 2500도부터 몇 도까지 가능하나 한번 볼까요? 10,000도까지 되겠죠. 한참 간다. 10,000도까지 2500도부터 10,000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다 놓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셋 오케이 하고 화이트 밸런스는 다시 오토 화이트 밸런스에 놓고 촬영하는 걸로. 여기에 인포를 누르면 오토 화이트 밸런스 W와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는데 뭐가 틀리나 봅시다. 자동 화이트 우선 텅스텐 조명 하에서도 화이트가 재현됩니다. 텅스텐 조명 하에 따뜻한 분위기의 색을 유지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텅스텐 조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여기다 놓으면 텅스텐 조명이라는 걸 인식하는데 텅스텐 조명이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 때문에 일부러 약간 사진에 따뜻한 느낌을 전달해주고 싶다 할 때는 여기다 놓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흰색은 무조건 흰색이지 할 때는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 익숙한, 만약에 미술품 같은 걸 찍는다거나 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다 놓는 게 맞죠. 이 W가 있어서 텅스텐 조명이나 그 어떤 환경에서도 무조건 설정한 화이트가 최우선적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하는 거니까 여기다 놓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촬영에서는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컬러의 무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촬영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 놓고 오토 화이트 밸런스 돼 있고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거, 화이트 밸런스 보정, 브라켓팅 설정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안 만지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거는 아주 미세하게 색, 그러니까 틴트를 조절한다 그래야 되나? 이거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잘못 만지면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얘는 위로 시프트하고 다운하고 뭐 감마값과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건데, 얘를 만져 놓으면 나중에 색 잡기도 훨씬 힘들어져.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색이 굉장히 중요한 촬영을 한다거나 할 때는 정확하게 그 색깔을 맞춰서 찍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카메라에서 이런 거 설정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컴퓨터로 가져와서 거기서 미세 보정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거 잘못 만져 놓으면 오히려 나중에 보정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색 공간. 색 공간은 sRGB와 아도be RGB 두 개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sRGB에 놓으시면 돼요. 아도be RGB는 인쇄용, 잉크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모니터에서 보고 사진을 뽑더라도 그 사진용 프린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아도be RGB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나중 되면은 아도be RGB를 써야 되고, 그때 되면 그거는 이제 인쇄용 그 이미지를 만들 때, 그 출판물을 만든다거나 잡지에 뭐 사진을 넣는다거나 광고 사진을 찍는다거나 할 때는 아도be RGB를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니터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sRGB에 놓고 촬영을 하고, 또 sRGB에 놔야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모니터들은 대부분 sRGB로 색을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아도be RGB에 놓고 찍으면 색이 왜곡될 수 있어요. 자칫. 그러니까 색 공간은 sRGB에 놓고 촬영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픽처 스타일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 좀 쉬고요. 픽처 스타일도 사실 굳이 안 만지는 게 좋아요. 근데 요거는 미리 사진을 찍기 전에 세팅을 하는 거야. 이 사진이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자, 맨 앞에 있는 거는 S. 요거는 샤프니스의 약자예요. 얼마나 선명하게 찍을 것인가. 근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올려놓으면 사진이 너무 딱딱한 느낌이 나. 굉장히 배기 싫어져요. F는 뭘까요? F는 이게 뭔 이렇게 조절할 게 많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강도, 샤프니스, 강도, 그 다음에 요건 세세함, 파인니스를 말하는 거고요. 세세함 정도. 그 다음에 임계값, 요거는 그 선과 선 사이에 어떤 경계를 얼마나 유지해 줄 것인가, 그런 거. 자, 그런 거를 조절하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컨트라스트는 뭐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밝기의 명암 대비, 밝고 어두움의 차이를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 그걸 조절하는 거고, 채도는 말 그대로 색깔이 얼마나 더 화려하게 나올 것인가, 약간 흑백에 가까이. 만약에 이거를 마이너스 쪽으로 뭘로 옮기냐? 안 올라가는데. 아니고 눌러야 되는구나. 이렇게 내려놓으면 사진이 굉장히 잉크 물 빠진, 오래 빨래 많이 한 그 베네통 옷 같은 그런 색깔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낮추면 안 되고, 이것도 그냥 지금 만지지 않는 게 좋고, 색조는 요거는 어떤 붉은색 계열, 녹색 계열 색깔의 계열을 조절해 주는 거.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제로에 두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가능한 한 만지지 않는 게 좋고, 컨트라스트는 사진에 따라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 할 수도 있고, 뭐 샤프니스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설정으로 하고, 여기서는 그닥 이 픽처 스타일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없이 사용하지 않는, 어디 갔냐? 표준이 이렇게 3, 4, 4 돼 있으니까 그냥 이 표준으로 그대로 촬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샤프니스를 좀 부드럽게, 인물 사진일 경우에는 좀 부드러운 샤프니스가 너무 강하면 피부 잡티나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좀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정도. 풍경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고 설정을 해도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표준에 그냥 놓고 찍으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노이즈 감소 기능. 아까 얘기했듯이 노이즈를 줄여주는 거, 그 기능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노이즈 감소 기능, 장기 노출 시, 긴 시간 노출을 할 때
노이즈가 생겨요 또. 근데 그거를 줄여주는 기능.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게 긴 시간이라는 게 되게 긴 시간이거든. 그래서 뭐 오토에 놔도 되지만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노이즈 감소 기능을 사용하면 단점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찍은 시간만큼 얘가 이 노이즈 리덕션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사를 못하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 그냥 꺼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감도 ISO 노이즈 감소는 아까 얘기해 고감도 노이즈 감소는 그냥 표준 정도에 놓으면 돼요. 이거 높여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 사진이 먹먹해져요. 뭐라고 표현하냐? 둔탁해지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아요. 사실 노이즈 리덕션은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은데 아예 안 쓰면 혹시나 약간 눈에 이렇게 막 띄지 않는 그런 노이즈는 그러니까 크게 화질의 변화 없는 그러니까 이 노이즈 감소 기능을 쓰면 화질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거를 그냥 낮음에 놓고 촬영한다거나 아예 꺼버린다거나 그래도 상관없는데 보통 한 저나 해제해 놓고 촬영하는 게 제 생각엔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저라고 놓을게요. 자, 다음에 하이라이트 톤 우선 이거는 자 하이라이트 톤 우선을 해놓으면 자 도움말을 봅시다. 이미지의 밝은 부분의 개조를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부분, 밝게 나타난 부분을 좀 낮춰주는 거죠. 너무 밝아서 그 부분이 하얗게 날라버리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대신에 그렇게 해놓으면 흰색은 잘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두운 영역, 상대적으로 어두운 영역에서는 노이즈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정지 사진, 일반적인 사진의 경우 200에서 3200 사용 가능한 ISO를 설정하고 동영상은 200에서 25600까지 가능하다. 4K 동영상에서는 200에서 12800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설정은 해제해 놓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먼지 삭제 데이터는 이거는 지금은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카메라를 쓸 때는 안 써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개인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지금은 뭐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는데 미리 먼지가 있는 장면을 촬영을 해서 그거를 데이터를 입력시켜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먼지를 찾아서 그 먼지가 있는 부분만큼 얘가 자동으로 지워지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건 매번 청소를 하거나 그러면 새로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할 필요가 없죠. 아이고. 취소하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4, 5, 6 요 이후는 또 다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목 아파. 예, 조금 이따 봐요.